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세월호 구조작전에 참가했던 해군 해난구조대원들을 만났습니다. 한 장관은 수색과 구조작전에 참가했던 대원들을 만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해군 해난구조대를 방문했습니다. 세월호 탐색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한 심해 잠수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난구조대원들이 지난 210일 동안 세월호 탐색 구조작전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다며 나라가 위급할 때 가장 먼저 가서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차가운 바닷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명줄 하나를 걸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영웅이죠. 세월호 탐색 구조작전을 수행했던 해군 구조군수전대장은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무사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난구조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선배님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선배님들의 전통을 계속 이으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라고 믿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김태현 소령과 김덕기 원사 등 10명에게 세월호 탐색 구조작전에 참가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해 12월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파병된 아라우 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했습니다. 23일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귀국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귀국 환영식 행사와 함께 재해복구 활동 추진 실적도 살펴봤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초대형 태풍 하이엔이 휩쓸고 간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1년 전 파병됐던 아라우 부대 장병 297명이 지난 22일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환영식에는 합참과 육해공군, 파병, 장병 가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김 총장은 아라우 부대 장병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필리핀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국격에 맞는 책무를 다했다고 치하했습니다. 장병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불굴의 군인 정신은 대한민국 선진 강군의 추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라우라는 이름에 걸맞게 필리핀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태양이 되었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유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필리핀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아라우 부대는 필리핀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파병된 이후 1년 동안 피해 희생을 땀으로 보답한다는 슬로건 아래 재해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폐허가 된 학교와 병원, 고아원, 보육원, 6.25 참전용사 가옥 등 70여 채의 건물과 전신주 250여 개를 다시 세우고 17만 톤에 달하는 태풍의 잔해물을 치워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레이테주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Sad because they really help us after the devastation of the Typhoon Yolanda here in Philippines. But also we want to say thank you to them because they rebuild the school, like our elementary school before. We used to go there, and we want to say thank you for all the sacrifices that they did for us, especially to those, to those who are affected or the victims of Yolanda. 중장비 직업학교에서는 지게차와 불도저 등을 다루는 현지 인력 500여 명을 배출했으며 한국군 의료진은 찾아가는 종합의료지원으로 현지 주민 4만여 명을 진료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을 때 그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그 분들 진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많이 해주진 못해도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 주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걸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밖에 한국어 교실 운영과 한국 영화 상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초등학교와 난민촌에 무료 급식을 지원해 유엔과 국제 구호기관들에게
복구 지원 활동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라우 부대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글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감을 하고 우정을 쌓고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제가 한국 문화를 나누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서로 교감을 하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지난 16일 아라우 부대 임무 종결식에 참석한 볼테르 가지민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헌신을 다해 재해복구를 해준 장병들의 발자취는 필리핀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 정부의 재해복구 유공 메달을 모든 장병에게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이철원 아라우 부대장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라우 부대에 부여한 필리핀 재복구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안전하게 복귀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둠 뒤에 태양이 온다. 필리핀 아라우 부대. 1년간 부대 장병들이 걸어온 따뜻한 발자취는 필리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정상윤 중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표결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데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인권 문제가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와 2006년 미얀마에 이어 북한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 대표는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 논의가 자칫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등 11개 이사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안건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결의안에 반대해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의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북한 인권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어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지난 9월 출항한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96일간 11개국을 순방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9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진해 군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69기생도 140여 명을 비롯한 650여 명의 장병들과 구축함인 최영함, 군수지원함인 천지함으로 구성된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9월 18일 진해항을 출발해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11개국을 순방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구간에선 태풍과 파고 7m의 풍랑을 만났으나 무사히 항해를 마쳤습니다. 23일 열린 입항 환영식엔 가족과 친지, 해군 장병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무사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초급 장교가 되기 앞서서 배워야 할 것들, 익혀야 할 것들을 모두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와서 이제 소위를 임관하기에 앞서서 이제 준비가 철저히 되었고 1954년 이후 61회째를 맞이한 해군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들의 실무 적응 능력을 키우고 해군 장교로서 필요한 임무 수행 역량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 생도들은 모두 55개 과목 650여 시간의 군사학 교육 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철야 훈련을 2차례 실시했으며 미국, 인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해군과 4차례 연합훈련을 가졌습니다. 또한 순항훈련 최초로 인도 첸나이와 미얀마 띨라와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순방 중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도 수행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국 주간 행사에선 태극기 개양 행사를 하고 인도네시아에선 국제도서박람회 한국관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시엔 6.25 참전 용사들을 함정에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귀국한 해사 69기 생도들은 내년 3월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는 올 한 해 동안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중 군무원 채용 부문에서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각종 자격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장년의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했습니다. 국방부의 규제 개혁과 일자리 확대 성과에 대해 박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방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취업과 관련한 군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국무원 인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 국무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응시 자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직급별로 45세에서 53세로 제한하고 있던 국무원 응시 상한 연령을 전면 폐지해 직종별 정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국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경력 기준도 산업기상 이상만 가능했던 것에서 기능사 자격 취득 이후 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한편 일반 국무원 공개 채용 시 자격증과 면허증을 가진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을 주던 제한도 완화해 35개 직급에 대한 응시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일반과 기능 국무원 특별 채용엔 직권 면직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별 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응시 자격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관련 자격증이 있고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 이외에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역 군인만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될 수 있었지만 자격과 함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방부가 삼성사회봉사단과 군인 자녀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은 국방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인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운영하던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입소 대상을 기존 240여 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드림클래스 방학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읍면 거주 군인 자녀들로 성균관대와 충남대, 전북대와 경북대에서 영어 수학 과목의 집중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군인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해 군인이 국가 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는 내년 1월 9일부터 3주간 합숙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군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래 전장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무인 시스템의 등장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무인 항공기와 로봇 등 무인 무기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이 무인 잠수 장비 고스트 스위머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영국과 프랑스군의 연합 사격 훈련과 호주 군사학교의 체력 훈련부터 만나보시죠.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프랑스 포병 무기인 시저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운영한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브리타니 반도에서 펼쳐진 이번 훈련에서는 두 나라 간 화력 장비의 상호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프랑스군은 시저 자주포 운영법을 영국군에게 알려주고 프랑스의 현대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펼쳐진 이번 훈련을 통해 두 나라 간 강철 같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호주 던투른 군사학교에서는 육군 본부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체력 훈련 테스트를 가졌습니다. 이 훈련은 국방과학기술기구와 울렁공 대학에서 군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상황들을 바탕으로
6년 동안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단독 군장 차림의 장병들은 개인 화기를 들고 55분 안에 5km 거리를 주파하고 사상자 도수 운반 상황을 가정해 150m 거리를 22kg 드럼통 2개를 들고 운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술 기동 사격 후에는 25kg 무게의 상자를 1.5m 높이로 들어올리는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훈련은 남녀 구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체력 훈련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군들이 고전했습니다. In a staff environment, it's hard to get out sometimes to do PT, so I've thoroughly enjoyed getting out and about in green again. I find the jerry can carry quite difficult. Just the grip side of it is a bit of a challenge, but managed to get through today okay, so pleased with that. 강도 높은 훈련은 6주 동안 진행됐으며 훈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투체력 교관들의 철저한 감독 아래 진행됐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면 밖으로 등 지느러미를 내민 검은색의 대형 물고기가 버지니아 해안을 맴돕니다. 지난 11일 버지니아 해안에서 미 해군이 새로운 무인 잠수 장비인 고스트 스위머의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고스트 스위머는 해군 다이버들과 항해사들이 안전하게 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로봇은 장시간 지속되는 내장 배터리를 이용해 유선으로는 150m 범위 내에서 제어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m 이상 떨어질 경우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합니다. 물고기 형상을 한 고스트 스위머는 진동에 의해 움직이는 꼬리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며 약 45kg 무게에 길이는 1.5m에 달합니다. 최대 91m까지 잠수가 가능하며 동일한 크기의 프로펠러 잠수 로봇보다 조용해 은밀한 정찰 감시가 가능하다고 개발자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계 군사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우수 방산 제품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영문 홍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중소방산업체들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기존 책자 형태의 홍보물과 함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우수 방산 제품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해군 본부가 제4회 통통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26일 오후 2시 계룡대 소강당에서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신상훈 교수가 웃음이 밝은 병영을 만든다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장병과 군무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군본부 정훈공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013년부터 청렴 옴부즈맨을 위촉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제안서 평가와 사업 수행 결과 심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진해 지역 신축 관사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해군 장병과 군무원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공문 또는 인트라넷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사 명칭은 기존 관사에 사용된 이름은 제외되며 명칭과 선정 사유, 그리고 응모자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1월 중에 공지되며 3명을 선정해 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필리핀의 재해복구를 위해 떠났던 아라우 부대 장병들이 1년간의 파병 활동을 마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피해 희생을 땀으로 보답한다는 슬로건 아래 절망에 빠진 필리핀 국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줬는데요. 비록 부대는 그곳을 떠나왔지만 여러분이 흘린 뜨거운 땀방울은 필리핀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